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우현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관람하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5 전시실에서 열리는 올해의 작가상 2025입니다. 올해의 작가상은 2012년부터 SBS 문화재단과 함께해온 작가 후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써온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연례 전시입니다. 매년 역량 있는 4명의 개인 작가 혹은 팀을 선정해 신작 제작과 전시, 그리고 국제 활동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후원 작가는 김영은, 임영주, 김지평, 언메이크 랩입니다. 4작가는 각자의 매체와 언어를 통해 소외되거나 강가된 세계를 작품으로 풀어냅니다. 이들은 경계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재현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각 작업의 주제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균열과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리와 정치, 전통과 동양화, 미신과 과학, 그리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넘나드는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각과 서사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전시실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한 신작은 물론 이전의 주요 작업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메시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열어갈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소리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은은 소리를 통해 역사와 사회를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는 소리와 세계에 주목하면서 특정한 시대와 맥락 속에서 형성된 소리, 그리고 그것을 듣는 행위가 지니는 정치적 힘을 포착해 왔습니다. 작가에게 듣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소리는 때로 조각적인 매체로 작동하기도 하고 말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오디오 기술 또한 장비의 차원을 넘어 감각을 구성하고 조정하는 하나의 사회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김영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듣기와 근대적 청감각이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작가는 청취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관계가 드러나는 비평적 실천의 장으로 해석하며 역사 속에서 존재했지만 지워졌던 목소리와 그들의 흔적을 되짚어내려 합니다. 결국 김영은의 작업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배경음이나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소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소리가 현재에 어떻게 들리고 또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의 작업은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듣게 하고 들을 수 없던 존재를 세계로 불러들이는 예민한 감각의 산물입니다. 익숙하게 여겨졌던 세계를 해체하고 다르게 듣기를 요청하면서 사라진 존재들을 다시 현재로 호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작품 청음훈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시행된 군사용 청음훈련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청음은 원래 서양음악 교육에서 선율이나 화음을 듣고 리듬, 박자 등을 파악하여 악보로 옮겨 적는 기초적인 청각 훈련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군사 목적에 맞게 확장했습니다. 악기의 음을 구별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비행기 엔진, 잠수함 프로펠러, 각종 기계음을 알아채도록 한 것이죠. 작가는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학생과 군인들이 작성한 악보, 인터뷰 자료, 녹음 기록물, 이 시기에 관한 후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음 훈련에 임하는 청각 경험을 영상과 사운드로 재구성합니다. 화면에는 오선지 위로 기록된 소리 기호가 나타나며 폭격기의 굉음이나 선박의 기계음은 분절된 박자와 높낮이로 표시됩니다. 이 작업은 귀로 듣는 소리와 눈으로 보는 소리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 모든 감각과 사물이 궁극주의를 위해 동원되었던 시대, 음감마저 군수품처럼 다뤄졌던 과거의 청각세계를 조명합니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은 당시 청음병이 느꼈던 긴장 속에서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은 청각이 어떻게 군사적 기술과 결합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리가 정치적 산물이자 강력한 힘을 지닌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김영은은 자신의 작업을 소리민족지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리민족지학은 특정 공동체가 소리를 어떻게 듣고 감각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인류학의 한 방법론인데요. 김영은 작가는 소리민족지학을 경유해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청취의 방식이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가에게 디아스포라는 단순한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감각 자체를 재구성하는 조건입니다. 이번 전시의 신작 중 하나인 듣는 손님은 한국 내 고려인 공동체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 공동체를 교차하면서 그들의 삶의 궤적에 나타난 청취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이주민들은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익숙한 고향의 소리를 찾기도 하죠. 이들이 낯섦과 익숙한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이해를, 때로는 중재를 요구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국 교포 2세는 네이티브 영어와 교포 영어 중 자신이 교포 영어를 구사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장면이나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후손은 자신의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꿈을 꿀 때 러시아어를 쓴다고 말하기에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인지하는 장면은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불러냅니다. 이처럼 김영은은 소리와 청취가 지닌 정서적인 힘,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연작은 역사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이들의 역사와 잊혀진 그들의 목소리를 탐구하는 영상 작업입니다. 연작의 첫 번째 작업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원은 2022년 제작되었고 영상은 19세기 말 워싱턴에서 유학 중이던 3인의 조선인들이 부른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사라지고 노이즈로 변질된 이 왁스 실린더에 담긴 소리를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을 사용해 복원하며 그 안에 잠재된 과거의 서사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다른 왁스 표면을 모두 노이즈로 인식하게 되면서 소리가 점차 파편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신작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3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녹음된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노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노래는 본래 남성 이민자의 목소리로 기록된 것이지만 작가는 디지털 변환을 통해 이를 여성 이민자의 목소리로 전환합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는 하나의 합창으로 변주되면서 남성 중심의 이민사에서 잊혀졌던 여성의 존재를 환기시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명주는 이러한 믿음의 구조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미신과 신앙,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 등이 사회적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피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작가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예술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미신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며 이들 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합니다. 그의 작업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 역사적 경험, 신앙과 기술이 한 시공간에 뒤엉키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VR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예술적 장치로 활용하여 4, 5세기와 미래 시점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명주 작가는 기술 역시 인간의 욕망과 불확실성을 담아내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명주의 작업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영역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는 믿음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신념과 확신 뒤에 숨겨진 틀을 마주하게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빈 공간으로 상정하여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빈 공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마등은 무엇이 빠르게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죽기 직전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시는 주마등의 의미를 반영하여 관 형태의 구조물로 시작합니다. 이 길고 낮은 벽체 공간은 죽음의 문턱이자 미래와 사후 세계로 향하는 터널을 상징하며 관객은 이곳을 통과하면서 일생의 기억을 되갚는 듯한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마등은 신, 기, 정이라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의 영역은 3~4번이라는 영상을 통해 퇴화했다고 여겨지는 제3의 눈을 깨우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기의 영역은 두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관객은 관처럼 생긴 공간에 누워 VR 장치를 쓴 인물상을 보게 되며 다음으로는 관객이 누워 VR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영역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던 작가가 온라인에서 만난 5명의 창작자와 주고받은 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상 웨이팅 M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마등을 거쳐온 관객은 고대의 기술과 미래의 환영 속에서 삶과 죽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의 중심이 되는 작품 고 더 레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천정과 벽, 바닥을 연결해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설치 작업입니다. 전시장 좌우벽에 설치된 5개의 스크린, 천장에 모니터, 바닥에 비석처럼 서 있는 모니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채널이 연결된 작업입니다. 영상들은 각기 다른 러닝타임을 갖지만 4시간 정시에 만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요 영상은 길 잃은 새 미조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요. 철새를 기다리는 사람들, 언어를 배우는 새, 전통을 전수하는 방식은 기후위기와 종말의 정사와 맞물리며 하나의 서사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조류학자, 역사학자, 탐조가, 박제사, 경제학자 등과 협업하며 이동과 대화, 서신 교환을 연구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 믿음과 과학을 넘나드는 그의 일관된 탐구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여러 영상이 더해져 현실과 가상이 겹쳐지는 공간인데요. 작가는 이를 현실 세계와 나란히 존재하지만 쉽게 감지되지 않는 빈 공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작품의 출발점은 가묘라는 한국의 전통 풍습입니다. 가묘는 고인을 안치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빈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명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는 상징적 장치로 가묘를 떠올렸으며 이를 한국 최초의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공간은 영원한 생존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는 안전구역으로 익히는데요. 팬데믹 시기 병동에서 경험한 무기력한 신체 상태, 매일 바라본 무덤 풍경, 그리고 가까운 이의 죽음은 작가에게 이러한 사유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 더 레이트는 결국 빈 무덤을 둘러싼 상상력을 확장하며 전 지구적 재난 이후 인간이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피난처를 그려냅니다. 여러분들은 칼을 입에 물고 거울을 보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는 오래된 민간신앙을 알고 계신가요? 이명주는 이 기묘한 믿음을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불러옵니다. 천장 화면에는 한 인물의 얼굴이 늙었다가 다시 젊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며 미래와 과거가 뒤섞이는 듯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면 밑에 앉은 관객은 기 높이에 가까이 놓인 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존재들에 관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무덤 속에서 들릴 법한 상상의 소리들을 재현한 것입니다. 관객은 바닥에 눕거나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일상의 청각, 시각 경험에서 벗어난 명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 했던 인간의 오랜 욕망은 이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실험됩니다.
김지평은 오랫동안 동양화의 세계관과 시각 방식을 비평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언제나 혼종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을 제안하는 작가입니다. 그에게 전통은 과거에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다시 쓰이는 열린 장입니다. 책가도 산수와 장황 같은 동아시아의 미술 형식들은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권력과 욕망이 더딥혀진 가변적 층위로 읽을 수 있는데요. 김지평은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 누락된 이야기와 주변화된 존재들을 소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제야의 미술사를 제안합니다. 공인된 미술사에서 배제된 인물을 무대 위로 올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통을 애도하거나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작가는 전통의 부재와 단절 속에서 발견되는 균열과 불화를 창조적 자원으로 삼아 동시대적 상상력의 발원지로 활용합니다. 김지평의 작업은 결국 없는 전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자 부재 속에서 드러나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병풍은 전통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가리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주변부의 사물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병풍처럼 서 있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평은 병풍을 무엇인가의 배경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이자 무대 위의 인물로 재탄생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병풍을 이루는 각 부분의 명칭인데요. 치마, 저고리, 소매처럼 여성 의복을 가리키는 단어와 정확히 겹칩니다. 완성된 병풍에 종이나 천을 덧대는 과정을 옷을 입힌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가는 병풍이 지닌 인체 반영적 특성에 주목해 고딕 소설의 여주인공, 락 보컬, 할머니, 무녀처럼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의 인물들을 병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조문객, 환자, 산책자, 일하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많고 유동적인 존재들까지 끌어안습니다. 나무틀과 한지, 배접천, 수공예품, 재활용된 사물로 정성스럽게 제작된 병풍들은 마치 합창단처럼 줄지어 서서 관객을 맞이합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야기의 주체들이 이곳에서는 무대 중앙에서 소리를 내고 저마다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여럿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전시장에서 공명하는 다성 코러스는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채롭고 가변적인 공동체의 유의적 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산수화는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자연관과 철학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지향을 담아온 회화 형식입니다. 김지평은 이러한 전통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날의 현실을 비추는 재료로 삼습니다. 산수화첩은 버려진 병풍에서 떼어낸 산수화를 재활용해 만든 입체 몽타주 작업입니다. 작가는 이를 팝업북에 비유하는데 여기에서 팝업은 단순한 종이의 돌출 효과를 넘어 산수화가 지닌 다시점 원근법과 이상향을 다시 세워보려는 의지를 담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병품은 대부분 1980년대 값싼 재료로 대량 생산된 복제품들입니다. 전통 의뢰가 간소화되면서 가정의 병풍은 점점 버려지거나 디지털 이미지로 대체되었고 작가는 중고 거래 앱에서 헐값에 나온 병풍들을 모아 새로운 산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접된 신문지나 거친 나무틀 같은 숨겨진 요소들이 드러나고 한국의 아파트 인테리어 자재나 박물관 쇼케이스 같은 장치가 더해지면서 폐물로 이루어진 이상향이라는 역설이 극대화됩니다. 겉모습은 전통적 산수화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그 핵심 가치, 다시 말해 이상향을 그려보고자 하는 소망에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는 동아시아에서 그림과 글씨의 기원을 설명하는 고대 신화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하도는 황하에서 나타난 용마의 등에 새겨진 그림이고 낙서는 낙수강에서 나온 거북이의 등껍질에 새겨진 글자라 합니다. 인간에게 문자와 이미지를 전해준 말과 거북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우주적 교감을 매개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김지평의 코즈믹 터틀은 이 신화를 바탕으로 거북이의 이야기를 8개의 육각판 작업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육각형은 거북이 등껍질의 문양이자 불교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여겨지는 도형입니다.
또한 부분과 전체가 닮은 프랙탈 구조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점은 최근 서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 거북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거북의 뱃속에서는 비닐로 포장된 대북선전불, 이른바 삐라다발이 나왔는데요. 신화에서 인간에게 문자와 그림을 선물하던 거북이가 오늘날에는 오염된 언어와 이미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문자와 그림을 둘러싼 문화적 기원이 어떻게 생태적 위기와 충돌하게 되었는지 되묻습니다. 하도와 낙서의 신화는 미술관 안에 세워진 작은 팔각정으로 이어집니다. 관람객은 이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병풍처럼 펼쳐진 전시장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팔각정의 구조는 산수 속 누정처럼 풍경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 이 정자는 전시장 자체를 우주와 신화, 문자와 그림의 세계로 접속하는 통로가 됩니다. 언메이크랩은 채빈라와 송수연이 2016년에 결성한 작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주제로 창작과 연구, 교육을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셋, 알고리즘 같은 기술 안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허점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왔죠. 이들의 작업 속에서 이미지는 때로는 기묘하고 때로는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돌이 핫도그로 인식되거나 인간과 동물의 시선이 뒤섞인 유령 같은 초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언메이크랩은 이런 결과물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기술이 품은 무의식으로 해석합니다.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인간의 세계관과 편견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술을 발전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렌즈 삼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비틀어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려내는 이미지는 어쩐지 어색하고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작가들은 이 풍경을 통해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시간이 정말 도착 가능한 곳인지 되묻게 합니다. 데이터셋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미지의 묶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산에서 가져온 돌들을 모아 데이터셋으로 구성한 작업입니다. 언메이크랩은 인간에 의해 옮겨진 돌들이 둥글면서도 한쪽이 깨어진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외형 속에서 자연을 끊임없는 추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냅니다. 나아가 이 돌들을 시시포스 신화에서 끝없이 굴러떨어지는 돌에 비유합니다. 작품에서 작가들이 수집한 돌의 이미지는 데이터 증강 과정을 통해 20장에서 10,000장으로 늘린 데이터의 묶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달리 작가들은 데이터를 구축할 때 사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상상과 달리 규범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가설과 이론적 연구를 동반하는 사변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가들은 데이터셋을 정보의 집합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질문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균열을 내므로써 새로운 질문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메이크랩의 뉴 빌리지는 실제하는 한국의 삼각주 지역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서 출발한 작업입니다. 하천의 퇴적층 위에 만들어진 이곳은 원래 짭조름한 토마토 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미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기반 시설조차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래의 도시를 선전하는 어딘가 기묘한 공간이 생겨난 셈입니다. 작가들은 이 실제 장소 위에 가상의 이야기를 겹쳐 놓습니다. 영상에는 공사 중인 도시의 풍경과 게임 엔진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장면이 교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마토는 변이된 품종이 되거나 도시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찾아온 이곳의 토마토는 익지 않는 블루 토마토로 등장하고 곧 익을 예정이라는 예고만이 있을 뿐 언제 익을지, 과연 이 토마토가 익기나 할런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뉴 빌리지는 스마트시티 개발이 약속하는 풍요와 효율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토마토라는 익숙한 식물이 토마토 신경망으로 변주되는 알레고리는 기술과 생태가 충돌하는 지점을 은유합니다. 작가들은 데이터 예측만으로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한 도시 대신 사려 깊은 도시를 상상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가족들이 블루토마토를 먹은 뒤 토하거나 기묘한 꿈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이상현상이 바로 기술 중심주의에 닫혀버린 미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초상사진 속 동물 이미지들은 실제 동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메이크랩이 트레일 카메라 푸티지와 웹에서 수집한 다양한 동물 이미지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기계학습을 거쳐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동물의 이미지에서 유독 정면이나 측면의 구도 반복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시각에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인간의 시선이 각인된 인터넷 이미지나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들과 달리 유령처럼 보이는 동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작가들은 인간의 시각이 반영된 동물, 그리고 실제에 가까운 동물 초상을 대비시키고 그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상 사진과 연결되는 또 다른 작업,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은 불타버린 산이라는 재난의 장소와 인공지능 기술의 예측성을 교차시키며 현실의 위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전시의 제목에서 말하는 비밀에는 미래 없는 예측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용어입니다. 작가들은 산불이 드러난 다양한 흔적을 따라 이동하며 서식지를 잃은 멸종 위기 중, 검게 그을린 나무, 트레일 카메라에 포착된 동물, 박제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화와 다큐멘터리, 기계학습 실험을 통해 엮이게 되고 이때 사용되는 신경생성망, 데이터셋, 컴퓨터 비전 같은 기술은 생태적 위기를 관측하는 비평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산을 배경으로 한 기묘한 동물,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는 자연과 기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세상 안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올해의 작가상 2025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기에 앞서 전시를 소개하며 보여드린 전시 포스터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궁금합니다. 이 포스터는 사실 한국의 전통놀이 사방치기, 다른 말로 땅 따먹기를 본뜬 것입니다. 땅 따먹기는 땅에 선을 긋고 작은 돌을 던져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놀이를 뜻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칸과 칸 사이를 이동하고 때로는 돌아가며 순환하는 땅 따먹기처럼 내 작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이 놀이판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를 탐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와 함께 둘러본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